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제가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셨나 봐요.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, 오늘은 목소리를 좀, 볼륨을 키웠는데, 지금은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그 질본에서 확진자가 280명, 300명 아래에서 이틀 연속 이렇게 고정됐다라는 뭐 그런 소식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었고요. 또 장중에 공매도 기간 연장, 이런 부분들도 나와서 시장에 힘을 좀 보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뭐 요런 것들은 수급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렇겠죠. 이 외국인들 쪽이 제가 파생 쪽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옵션 쪽을 콜옵션 매도 친 거 외국인들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. 월요일도 좀 이렇게 콜 매수를 하면서 그 매도 쳤던 부분들을 좀 청산을 하고, 화요일 어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콜옵션 쪽에서 74억 정도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순매수를 했어요. 그러면서 좀 청산을 하는 모습이라서 수급 측면에서도 좀 좋아진, 이틀 연속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간밤에 나온 해외 뉴스들, 이런 것들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지표가 두 개가 나왔었죠. 조금 엇갈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지표였습니다. 8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어요.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근데 또 7월 달 신규 주택 판매, 요거는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두 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. 그리고 중국 미중 고위급 회담이 화상으로 진행이 됐죠. 그래서 1단계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이행을 뭐 이렇게 좀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왕毅는 중국은 냉전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뭐 좀 요런 부분들 뉴스가 엑스모빌이 다우지수에서 또 퇴출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. 그 전에 퇴출된 종목이 2018년도 6월 달에 제네럴 일렉트릭이 퇴출됐습니다. 다우에서. 근데 이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회사였죠. 그래서 100년 전의 기업들 전부 다 퇴출이 된 상태였었는데, G가 퇴출되고 난 다음에 가장 오래된 기업이 엑스모빌이에요.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데, 이게 92년 동안, 다우지수에 편입이 돼 있었죠. 근데, 92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고, 다우지수에서 퇴출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, 요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그런 일들입니다. 보시면 이 세상이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영원한 건 없죠. 뭐 가끔 사람 인생하고도 예를 들어 드립니다만, 뭐 성장을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. 주식시장에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원한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이게 그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, 그 과정에서 이런 엄청나게 위대했던 기업들, 이런 것들도 없어져 갈 수도 있고요. 또 지금 애플 같은 그렇게 엄청나게 위대한 기업이 탄생하기도 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물론 뭐 하루하루 시장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. 굉장히 중요한데, 이거보다 1000배, 10,000배는 중요한 게 큰 흐름을 잃는 거예요. 제가 그 영상도 몇 개 지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. 코로나 이후의 세상, 뭐 이런 영상도, 그건 좀 1시간짜리라서 좀 길어요. 그런 것들도 있고, 또, 한 사람당 100만원씩 받고 했던 강의라는 제목의 그런 영상도 있는데, 그 영상의 내용들, 골자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. 그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거예요.
자, 엑스모빌은 에너지 기업인데 지금 뭐 이쪽 석유 에너지 기업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, 뭐 그런 부분들을 시사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자, 이쪽이 쇠락해 가면 또 그 반대급부로 좋아지는 쪽이 있겠죠. 뭐 지금 요즘 시장에서 좀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들이 또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. 자, 이런 것들은 어떤 종목만 들고 파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. 그냥 좀 크게, 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좀 시장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좀 이 세상의 변화를 읽으려는 그런 노력이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필요합니다. 그게 지금 뭐 아침 시황 방송 올려드리고, 그리고 종목들도 뭐 제가 가끔가다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죠. 근데 이 세상의 변화, 그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게 이런 것들 뭐 100개, 1000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큰 공부고 그게 훨씬 더 큰 겁니다. 자,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세상을 읽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래서 뭐 엑스모빌이 92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고 뭐 다우에서 퇴출됐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뭐 그 새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죠. 뭐 화이자도 이번에 퇴출됐습니다. 근데 화이자 대신에는 뭐 암젠이 들어오고 새 종목이 퇴출되고 새 종목이 또 편입이 됐고요. 자, 그리고 미국 FDA 쪽에서는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. 11월 대선 이전에 미국 대선 이전에 이 코로나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. FDA 쪽에서요. 자,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뭐 어제는 물론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에서는 그동안 워낙 올라서 그런지 조금 밀린 모습이었습니다. 조금 살짝 0.8% 정도 마이너스가 난 모습이었지만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애플은 주가 상승 여력이 경쟁사 대비해 갖고 비싸지가 않다.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미국이 들으면 또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그런 뉴스가 하나 또 나온 게 있네요. 미국 경제 규모를 중국이 2028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. 자, 근데 미국이 좀 가만히 있을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. 아마 가만히 안 있겠죠.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이렇게 좀 못 크게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조 바이든이 된다고 이 중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끝날 일은 아니에요, 사실.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돌발적으로 튀는 행동,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요. 트럼프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었어요.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. 그런데 이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자리에 있다라면 어느 정도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하죠. 자,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끝날 일은 아니고 뭐 계속해서 조금 잡음은 있고 상수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 그 다음은 해외 시장 움직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중국 증시 쪽 중화권 증시는 조금 좀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죠. 상해가 0.36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홍콩이 0.26%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대만은 0.88%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. 이 대만 쪽이 우리나라 쪽하고 조금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그런 구석이 좀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어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죠. 코스피가 1%대, 코스닥이 2%대 상승했으니까 뭐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. 다우가 조금 마이너스고 그다음 나스닥하고 S&P 500은 좀 플러스권이었었는데
자, 이 다우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아마 그 영향이 좀 컸을 겁니다. 충격이 조금 있었죠. 이 정신적인 충격이랄까, 시장도 이 엑스모빌이라는 기업이 퇴출을 당했으니까 야, 이건 뭐냐, 뭐 이런 심리들,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다우 지수가 뭐 이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겁니다. 자, 마이너스긴 하지만 장 중에 하락했던 거,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만회를 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S&P 500은 0.36%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. 그 다음에 나스닥도 0.7% 상승 마감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07%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? 자, 요거 나스닥 10분봉을 보시면 또 뭐 어제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시장이었죠. 자, 장 초반에는 조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좀 횡보를 하다가 뭐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좀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뭐 장 마감 무렵까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뭐 일봉은 보나 마나 할 것 같아요. 좋죠? 그냥 나스닥 일봉을 보면서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드리는 얘기가 뭐 좋습니다. 뭐 까딱없네요.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. 자, 계속해서 상승 추세 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수급 괜찮은 모습이었어요. 자, 외국인들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죠. 보시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3일 연속 좀 매도를 했습니다. 어제도 709억 정도를 팔았고요. 자,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한 1982억 정도. 어제, 지난주 금요일 날 1982억 정도. 그리고 월요일 날 1992억 정도. 그리고 어제는 1572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뭐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. 자, 코스닥 시장 수급은 더 좋았죠. 이 기관 쪽에서도 코스닥 쪽은 뭐 1102억 정도를 순매수를 해줬습니다. 역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가 3일 연속 들어왔다라는 거, 그 부분이 코스피 시장보다 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힘이 된 거죠. 자,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요렇게 잘 챙겨 보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. 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얼마 샀네, 어제 얼마 팔았네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장중에 만약에 어제 순매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, 외국인들 순매도가 뭐 한 1,000억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도, 이게 장 초반에 뭐 1조 뭐 몇천억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장 후반에 1,000억 매도로 줄었다라면 이건 긍정적인 수급이에요. 자, 그러니까 뭐 장 끝나고 보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장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거,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. 자, 뭐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매도를 했어요. 외국인들 한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. 자,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때 매수가 좀 많았었죠. 자, 지난 금요일 날 6,448억 정도를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했습니다. 그거를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조금 청산한 걸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어제는 4천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지만 뭐 그렇게 밑에서 매수했던 거 청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수급이다 뭐 요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옵션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조금 기다리던 모습이었어요.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자, 이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. 이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 치는 거, 이걸 보고 지난주 금요일도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, 월요일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,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. 외국인들이 이 콜옵션 쪽에서 좀 순매수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면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고, 그 순매수하는 폭
그게 청산하는 거죠. 아래쪽으로 베팅해놨던 거 기거나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간다라고 베팅해놨던 거를 청산하는 그런 수급이 나와준다라면 탄력은 붙을 겁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월요일 날 뭐 한 30억 정도 콜옵션에서 순매수를 해줬어요. 매도 쳤던 걸 청산했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, 어제는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었습니다. 뭐 74억 정도. 자,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 70억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옵션 시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. 자,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74억 정도를 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어요. 자, 요게 긍정적인 수급이었던 거죠. 자, 그리고 푸쪽 같은 경우는 뭐 큰 그런 동향은 없어요. 외국인들 4억 정도 순매수하고 금융투자가 9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. 자, 그래서 이 옵션 시장 쪽 수급은 괜찮은 모습이다. 괜찮은 수급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움직임들,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모습이었어요. 장 초반에 조금 상승 출발했다가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. 하지만 질본에서 확진자 수, 뭐, 그게,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우려감도 조금 있었죠. 야, 이거 월요일 날 발표된 숫자 같은 경우는 지난 휴일 날 검사를 덜 했으니까, 그래서 300명 아래가 아니었겠냐. 어제는,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거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. 뭐, 요런 우려감이 사실 장 초반에 조금 있었어요. 자, 그런데, 질본에서 그 또 마찬가지 300명 아래로 확진자 수를 발표를 하면서 자, 이게 좀 힘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. 자,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시장이요.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질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요건 10시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. 10시 정도에 발표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꼭 좀 챙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질본에서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. 확진자 수는 300명 아래로 지금 이틀 연속 떨어져 있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많이 감염자가 나왔죠. 근데 이게 지방에서도 툭툭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깜깜이 환자라 그러죠.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, 그런 환자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그만큼 좀 깊숙하게 검사를 안 해서 확진자가 안 됐을 뿐, 뭐, 감염돼 있는 사람들,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증상을 못 느낀다 그러죠. 그래서,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돼 있으면, 감염이 되고도 뭐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니까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세상에 뭐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자, 근데 증상이 있으면 좀 더 조심을 할 텐데요. 증상이 없으니까 뭐 그냥 무심코 이렇게 다니거나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질본에서는 그런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뭐,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이 단기적인 그런 시장은 좌우하고 있다라는 거, 뭐, 그 부분, 좀 꼭 좀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, 뭐, 매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수급들, 뭐,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되고요. 뭐, 파생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. 이해는 못 하시더라도 좀 그냥 이렇게 얼마 샀네 얼마 팔았네 이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
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좀 없어서 신뢰도가 좀 낮았어요. 신뢰도가 좀 낮았었는데 22평선 자체를 돌파한 데 대한 신뢰도가 낮았는데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요.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자체가 좀 늘었습니다. 거기다가 이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좀 올라왔어요. 자, 그리고 22평선 위로 좀 복귀를 한 모습이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2평선에서 이쁘게 지지를 받았죠. 즉, 양 시장 모두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될 자리,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뭐 향후에 출렁거림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.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대해서 뭐 좀 큰 걱정을 하거나 아직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. 물론 뭐 이런 것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드리는 뷰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.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 부분 조금 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뭐 오늘 방송은 또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. 자,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